자, 먼저 6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지금 6번에 수열 AN에 대해서 A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할 때 AN의 극한값이 과연 0으로 수렴하는가 라는 얘기인데, 자, 기억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 보면 A라는 숫자는 분명히 그 A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 A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A라는 값은 분명히 여기 있는 A의 절대값에 음의 버전인 마이너스 버전인 마이너스 절대값 A에 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A는 A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작거나 같은 값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AN이라는 수열도 반드시 절대값 A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며, 자, 마이너스 버전의 절대값 AN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변의 n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절대값 AN의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절대값 AN의 극한값도 0으로 가게 되고, 자, 양끝이 0으로 수렴하는 상태라서, 자, 지금 조임 정리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AN의 극한값도 분명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이 되겠죠. 자, 니은으로 가봅시다. 자, 니은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AN이 0보다 클 때,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 분명히 5분의 2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비율 관계를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AN 플러스 1과 AN은, 자, AN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 항은 분명히 이전 항의 5분의 2배를 한 것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자, 적어도 5분의 2배를 하게 되면 그 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니, 분명히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갈 때 우리가 둘 사이의 대소관계를 생각해보면 AN 플러스 1은 AN보다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일반적인 교과풀이가 아니라 선생님 먼저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면, 요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일반화돼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자, 대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만약에 나의 수열이 A1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때, 그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프상으로 A2를 계속 그려나가면, 자, 지금 이렇게 수열은 점점 작은 값으로 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AN이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자, 하한의 경계가 있다면, 자, 유계라고도 표현하고 하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경계선, 점근선과 같은 개념이죠. 자, 이 AN이 가질 수 있는 하계가 만약에 0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으면 분명히 수열은 진행하면서 이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긴 줄어들겠지만, 아무리 줄어든다 쳐도 모든 항이 0보다 커야 되므로 우리의 수열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듯이, 자, 수열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감소 수열인데, 그 수열의 지금 감소의 하한값이 정해진다면 이 값을 수열의 극한값이라 볼 수 있으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을 0으로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이 하한의 지금 값이 AN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 수열은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자, 결코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얘가 아무리 감소를 하고 계속 감소하는 건 유지가 되니 결국 감소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을, 자, 0이 아니라 1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자, 단조 수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AN 플러스 1이라는 다음 항은, 자, 이전 항으로부터 5분의 2배를 한 것만 해도 충분히 작아지는데 심지어 그보다 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AN 플러스 1은 AN보다 끊임없이 작은 값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다음 항들은 점점 작아지는 수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럼 이렇듯이 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요. 자, 번째수가 늘어날 때마다 항은 계속해서 작아질 건데, 어쨌든 그 모든 항은 0보다 커야 되니 결국에는 여기는 0이라는 값이 하계가 되는 거고,
자, 그대로 이 0이란 값이 정근선의 개념이 되면서 an의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서술형에 우리가 풀이를 못 쓰겠죠. 그래서 고등교육 과정에 맞는 풀이를 만들어주면 자, an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자, 분명히 5분의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태의 수치는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n값이 1일 때 성립하는 부등식은 a1분의 a2가 5분의 2보다 작다가 되고요. 다시 n이 2일 때는 a2분의 a3가 또다시 5분의 2보다 작을 거고 n이 3일 때는 a3분의 a4가 자, 또다시 5분의 2보다 작을 건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n 대신에 우리가 n-1을 넣었을 때 a의 n-1분의 an도 분명 5분의 2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양의 값들의 범위로 한정된 이 모든 수열의 모든 부등식에 자, 좌변의 값들끼리 모조리 곱하고 우변의 값들끼리 모조리 곱하면 좌변에 곱해진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자, 쭉쭉쭉쭉 가서 a의 n-1분의 an까지의 곱이 분명히 5분의 2에 자, 지금 1부터 n-1까지 넣었으니 자, 내가 곱하는 5분의 2의 개수는 분명 n-1개가 되겠죠. 자, 5분의 2의 n-1승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 곱에서 수열의 특정항들이 소거되면서 남는 것이 a1분의 an이 되는데 a1은 반드시 양수가 되고 a1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그 n번째 항이 5분의 2의 n-1승에다가 a1을 곱한 값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n이 분명히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값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 각 부등호에는 등호가 달라붙게 되고요. 자, 지금 n이 0으로 갈 때 0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고 등호가 들어가면서 우변에 5분의 2의 n-1승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자, a1이라는 어떤 상수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 분명히 얘는 0과 0 사이의 값으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이 맞다라는 것이 자, 고등교과의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긴 됩니다. 자, 객관식이라면 단주 수렴 정리를 통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안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디귿은 우리가 극한의 이제 기본 성질에서 봤던 것인데 지금 an은 분명히 양의 값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자, 세제곱근분의 an이라고 항상 표현되는 점화관계의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한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이 과연 1이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라는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의 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화식의 양변의 극한을 취했을 때 좌변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자, 우변은 그대로 세제곱근의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양변을 세제곱하면서 알파의 세제곱은 4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3차 방정식에 가능한 실근은 1밖에 될 수 없으니 자, 수렴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리을로 가봅시다. 자, 리을에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의 제곱이 지금 알파 제곱으로 수렴한다라고 치면 알파는 실수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 과연 알파로 수렴하거나 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해야 되는가? 자, 진동하는 게 대표 발레가 되겠죠. 제곱한 것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an들이 꼭 이렇게 수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자, n이 1일 때는 알파가 됐다가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가 됐다가 n이 3일 때는 다시 알파 자, n이 4일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 이와 같이 플러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번갈아 가면서 an이 진동하는 수열이더라도 an의 제곱은 여전히 그대로 제곱해버리면 알파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대표 발레를 통해서 자, 진동하는 수열에서는 리을이 항상 자, 수렴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리을은 꽃표가 되겠죠. 자,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으로 가봅시다. 자, 어떤 계산기에서는 루트 5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루트 5랑 루트 5의 키를 순서대로 눌러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때 루트 5의 값을 먼저 계산한 후에 더하기 5를 표현하고 는을 표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루트를
4개의 키를 순서대로 누르는 작업을 한없이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계산된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자, 기존에 준비된 숫자가 루트 5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루트 5를 우리가 첫 번째 항 A1으로 둔다 치면, 자, 루트 5 다음에 연산하는 키가 덧셈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5를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는을 누른 거죠. 그리고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자, 표현된 식의 전체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두 번째 숫자 A2가 구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이 루트의 루트 5 더하기 5에다가 다시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또다시 전체 루트 키를 눌러서 이렇듯이 수열 A3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반복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이전 항 A2를 통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2라는 수열을, 자, 여기 있는 A1의 루트 5라는 값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전체의 루트를 씌워서 A2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항 A3는, 자, 여기 있는 A2라는 항에다가 5를 더해서 다시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A3는 우리가 분명히, 자, A2 더하기 5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된다라는 식으로 점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AN 플러스 1은 그 이전 항 AN의 값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루트를 씌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자, 똑같이 점화식이 만들어지고, 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수렴성을 얘기하고 있으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에 AN의 극한값을 알파로 두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등식의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좌변에 있는 a의 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고요. 자, 우변의 루트의 알파 플러스 5로 요 대상이 수렴해야 되니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5가 되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는 0이 되도록 하는, 자, 2차 방정식에서, 자, 알파의 수렴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알파는 2분의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에, 자, 그대로 4배에서 더하니까 플러스 20이 될 거고, 알파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1이 되거나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21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알파 값이 양의 제곱근 값이므로 이와 같이 음수가 되는 알파 값은 문제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정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인 2번이 되겠죠. 자, 8번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가서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10번의 문제사항은, 자, 등비 수열이 다음과 같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자, 등비 급수가 아니라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에서 일단은 그 수렴성을 얘기할 때 초항과 공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초항과 공비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되니 먼저 첫 번째로 초항인 x-3이라는 값이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에 수렴할 수 있으니 x의 3이라는 값이 추가되겠죠. 정수 3이 추가된다는 생각이고, 자, 이후에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2x라는 이 공비가 분명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의 범위에 있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자,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 이와 같이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부등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며, 현재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인 곳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1 빼기 2가 되니까, 자, 최소 경계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이제 1 되는 곳까지 우리 그래프가 범위를 가질 수 있으니,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있는, 자, 부등식의 범위는 그래프에서 표현해보면 요 두 경계의 점은 포함이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1인 순간 될 수 없으므로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렸다가 다시 이렇게 요 범위에 색칠되는 x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일단 제외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고, 자, 함수값이 1 되는 요 경계의 x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x에 1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이 0 되는 곳을 찾는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이런 2차 함수죠. y값이 1 되는 곳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가 되므로
자, 요 경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요 경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주어진 숫자가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겠죠. 자, 주어진 숫자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니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는 수치니까 자, 요 안에 있는 정수값은 먼저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0도 있을 수 있고 얘가 0. 얼마니까 더 이상 정수값이 없으므로 가능한 정수와 3과 마이너스 2와 0이 되므로 그 모든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을 봅시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자, SN, 수열의 합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이때 AN분의 SN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 AN이라는 일반항을 찾으라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AN은 우리가 분명 n값이 1일 때는 A1을 S1을 통해서 찾았었고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AN 값을 SN에서 SN-1을 빼면서 계산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n값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초항에 대해서는 관찰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AN을 구할 때 SN에서 SN-1을 뺀 값으로 표현하는 걸로 하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SN이라는 값이 n 곱하기 6의 n-1승이므로 S의 n-1은 n-1에 6의 n-2승이 되고요. 자, 통째로 뺐을 때 AN의 값이 표현되는데 그럼 AN은 n 곱하기 6의 n-1승에 n 분배하면 플러스 n 곱하기 6의 n-2승 마이너스 6의 n-2승이 될 겁니다. 빠지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값이 분모에 있는 상태에서 분자에 그대로 SN이 표현되니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값은 분자에 n 곱하기 6의 n-1승을 넣고 분모의 AN, 즉 n 곱하기 6의 n-1승 빼기 n 곱하기 6의 n-2승 더하기 6의 n-2승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항에 6의 n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서 6의 n승을 처리를 하는 걸로 하죠. 약분을 하면서 자, 주어진 이 극한값은 n이 그럼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승이 이제 6의 마이너스 1승 6분의 1 될 거니까 얘는 6분의 1n 마이너스 자, 36분의 1n에다가 자, 플러스 36분의 1이 남고요. 분자에는 6분의 1n이 남으니 결국 n에 대한 무한대로 가는 1차분의 1차 무한대꼴이므로 1차항의 개수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 빼기 36분의 1분의 자, 6분의 1이 되므로 아래 위로 36을 곱해주면서 자, 분모에는 6 빼기 1에서 5분의 6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렴값이 5분의 6이 된다는 거. 자, 11번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4번입니다.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 주어져 있는데 AN은 지금 1에다가 단위 분수를 더하니 모조리 계산해보면 AN은 2분의 3 곱하기 둘을 더해서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까지 규칙적으로 소거가 되면서 약분이 되면서 자, 연쇄법칙에 의해 AN 값은 2분의 n 플러스 2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N을 찾았으니 BN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BN은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한 K의 세제곱에 자,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의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BN이 분명히 n에 대한 몇 차가 되냐면 4차가 되니 우린 4차항의 개수비만 봐주면 될 일입니다. 자, 극한값을 표현을 해보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다가 an제곱의 곱식 계산되는데 an을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가 될 거고 자, 그래서 4차항의 개수는 현재 4분의 1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4차항이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자,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니 자, 여기서도 4차항의 개수는 분명히 4분의 1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4분의 1분의 4분의 1의 개수비가 되니 자, 극한값은 1이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7번입니다.
자, 지금 수열에 지금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현재 주어진 수열에는 분자 분모에 공비가 R인 것과 공비가 3인 자, 두 종류의 등비 수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비 R값과 공비 상값의 크기에 따라서 분명히 극한값을 누군가 정하게 될 건데, 즉 공비의 절대값 R이 지금 여기 있는 3보다 큰 경우에는 분명 R의 n승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될 거고요. 자, 절대값 R이 3인 경우에는 자, 둘이 같으니 대입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고, 절대값 R이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절대값 R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R이 3보다 큰 경우이거나 R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때는 공비 밑이 3인 것보다 공비 밑이 R인 것이 자, 힘이 더 빨리 무한대로 가는 힘이 더 센 형태가 되므로 R의 n승으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나누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밑은 1 더하기 자, 그대로 R분의 3의 n승이 되는데 얘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분자에도 1 빼기 0꼴로 가는 값이 계산이 되니 자, 극한값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삭제가 되겠죠. 자, 절대값 R이 3인 경우 중에서 R이 마이너스 3인 건 제외를 하자 했으니 우리는 R이 3인 경우만 보면 됩니다. 자, R이 3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극한이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3의 n승 빼기 3의 n승이 되니 자, 그대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이 또한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남은 것은 절대값 R의 값이 3보다 작은 경우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이 경우에서 이제 공비를 확인해 보면 R값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있을 때 자, 지금 R의 n승 더하기 3의 n승 그리고 R의 n승 더하기 빼기 3의 n승에서 3의 n승이 분명히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누어서 극한값 계산한다 치면 자, 0으로 가는 거 더하기 1분의 0으로 가는 거 빼기 1이 되므로 자,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능한 정수는 마 3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5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17번이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량계비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계속해서 자, 추가가 되면서 배열이 되는데 자, 이때 n번째 단계에서 있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랍니다. an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개가 있고 두 번째는 2의 제곱계가 있고 세 번째는 3의 제곱계, 4의 제곱계 이렇게 될 거니 자, n번째 항은 분명히 n의 제곱계의 개수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 사용한 성량계비의 총 개수를 우리가 bn으로 다시 표현하자 그랬는데 자, bn을 보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bn은 뭐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방향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세로로 표현된 성량계비는 첫 번째는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2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로로 있는 것과 형태가 대칭이 되니 가로가 있는 것은 이 세로가 있는 것을 센 다음에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이 단계의 그림을 보면 세로로 세워져 있는 성량계비는 2개씩 3줄이 있게 됩니다. 그럼 2개씩 3줄이 있고 자, 여전히 가로로 있는 것도 똑같은 대칭 구조로 2개씩 3개가 있으니 가로로 세로로 센 것의 2배가 된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지 않을까요? 세로로 세워진 거 이번엔 3개씩 몇 줄이 있냐면 4줄이 있는 거죠. 그럼 3개씩 4줄이 있으니 3 곱하기 4에 여전히 가로로 해서 2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규칙성이 보이죠? 여기 지금 곱해지는 앞에 있는 두 수가 1씩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음 단계에는 4개씩 5줄이 생기겠죠. 4 곱하기 5에 곱하기 2가 상수로 계속 구조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n번째 단계를 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는 1과 2를 곱한 다음에 2배. 두 번째 단계에는 2와 3을 곱한 다음에 2배. 자, 네 번째 단계에는 4와 5를 곱한 다음에 2배니 n번째 단계에는 n과 n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2배의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요 값이 지금 bn의 값이 되고 요 값이 an의 값이 되니 자, 우리 극한값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분모에는 2n의 n 플러스 1이고요.
분자에는 n제곱이 되므로 자, 최고차 함계수의 비에 따라서 극한값은 2분의 1이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시 풀이를 끝내고 자, 두 반이 모두 2차시 결과가 정리가 되고 나면 2차 풀이도 시작하는 걸로 하죠. 고생했습니다.